고전시가 8강의 이진우의 속삼위인곡이라는 가사작품 한번 볼게요. 자, 이 작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삼위인곡 기억나는 거 있죠? 정철의 삼위인곡, 속미인곡을 잇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쓰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진우라는 사람이 추사도의 유배를 갔을 때 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삼위인곡이랑 속미인곡은 정철이 전남 창평에 유배를 갔을 때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서 이진우가 추자도의 유배를 갔을 때 쓴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처자, 본사, 결사의 3단 구조 이어질 거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봅시다. 3년, 시간 길이입니다. 3년을 님을 떠나서 해도에 유배를 떼어 대놓고 유배라는 말 가리키고 있죠. 즉, 이 해도는 추자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년 동안 유배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무심하여 임에게 득죄, 죄를 획득, 죄를 얻었냐? 이미 언제 정이 박해서 나를 소홀하게 대접을 했냐? 이런 겁니다. 둘 다 대구법이죠.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이고요. 둘 다 서리법 사용된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미 그랬던 것도 아니라는 거야. 다만 뭐 때문이냐면은 내 얼굴이 고왔던지 질투하는 건 묻 여자, 그러니까 내가 예뻤는지 여자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나 또는 임 때문이 아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임을 떠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실제로 여자들이 질투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자들이 얘 외모를 질투해서 얘를 쫓아낸 게 아니고 실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타인이 이 사람을 시기해서 모함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타인의 모함으로 인해 억울하게 유배를 갔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로다 나오면 영탄법 체크하시면 되고요. 유한한 이의 몸을 선음한다 이르러서 여기 고사 인용된 거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소인배가 군자를 모함한다 이런 얘기니까 앞에 거랑 연결되겠죠. 중력 한번 봅시다. 추운 겨울이 깊어졌대요. 자, 계절적 배경 네모 겨울입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육지는 못 통한대요. 겨울이 깊어졌으니까 이 섬에서 육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양식도 핍절거늘 양식이 없대요. 반찬이야 말하겠으며 염장을 못 먹거든. 염장은 뭐예요? 절인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어육이야 물고기 고기야 바라겠냐. 지금 서리법 쓴 거죠. 바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거 보시면요. 뭐뭐하거든 뭐뭐이야 어쩌고 하며 뭐뭐하거든 뭐뭐야 어쩌고 하겠냐. 대꾸법 사용된 거 보시면 됩니다. 섬 안, 추자도 얘기하는 거고요. 공간적 배경입니다. 수심리에 1년 초가가 희한하대요. 그러니까 처음 본다, 낯설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낯설다라는 거는 살면서 본 적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지내오던 곳에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공간이다라는 걸 좀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석밥도 못 익힐 제, 즉 아침 저녁 밥도 익히지 못한 정도에, 그러니까 불을 피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방이 더워지기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즉 밥을 익힐 불도 없는데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겠냐 이런 겁니다. 다음 설날 큰 명절에 솥국에 떡을 쑤었대. 이때 솥국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떡국을 먹을 때 고기를 육수를 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지금 고기가 없는 국이야. 그쵸? 고기를 육수를 내지 않은 그냥 국에다가 떡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을무늬 적인 배추를 반찬으로 올렸대. 그러니까 설날이고 나름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데 막 뭔가 풍족하게 먹는 게 아니고요. 고기도 없는 국에 떡을 대충 올려가지고 절인 배추만 먹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굉장히 지금 비약하게 먹은 상황입니다. 어와 영탄법, 이 몰골은 이러한 모습들은 태어나서 처음 봤대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춘풍, 봄바람이죠. 도리화, 못 본다고 상관하겠느냐. 내가 봄이 됐다고 해서 이런 꽃을 못 본다고 상관하겠냐라는 겁니다.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을이 닿아도록 국화를 못 본다는 거죠. 자, 봄, 가을 둘 다 꽃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가을의 상징은 국화고요. 국화는 매난국주, 그쵸? 사군자의 상징이므로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낙모가절에 쫓겨난 신하를 누가 오시며, 자, 이제 낙모가절 마찬가지로 고사고요. 이때 이 고사는 국화와 관련해서 풍류를 느낀다는 고사입니다. 그러니까 국화를 보면서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시기에 쫓겨났다. 그렇다는 건 국화를 못 본다는 뜻인 거죠. 그 다음 구런, 이거 실제로 고사에 등장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국화를 소재로 한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구런이 여기에 온들 무엇으로 저녁을 먹겠냐. 그러니까 결국엔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고사 인용을 통해서 국화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국화 관련 풍류도 못 즐기고요. 국화 소재를 시를 쓴 사람이 온다고 한들 이걸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름 또 계절입니다. 석 달을 다 지내고 괴로움을 실컷 겪었대요. 찌는 더위 끝이 없고 습한 기온도 심하대요. 파리 때 모기 때는 100가지로 쏘아 제친대. 그러니까 모기한테도 물리고 파리한테도 물린다는 거야. 뱀 전갈 지내는 기어다닌대. 지금 여름날의 시련과 고난을 쭉 열거하고 있죠. 뭐 더위, 그리고 습기, 파리, 모기, 뱀, 전갈, 지내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여름의 고난들을 열거하면서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유배지에서의 고난과 시련, 역경 같은 것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떤 일도 흥겨운 모양이 없고요. 백악만 구비하되어. 그러니까 흥겨운 건 하나도 없고요. 악한 것만 가득하다는 거죠. 사람 상하게 하고 물건에 끼칠 것이 세상에 많기도 많대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쵸?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은 유배 가기 전까지는 또 부유하게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못 본 겁니다. 근데 막상 유배 와서 가난하게 살아보니까 사람을 망가지게 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밤중에 잠이 없어서 이불 두르고 일어나서 앉았대. 야, 맨날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유배 혹은 이별 가사에서 잠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잠을 못 잔다라는 거는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잔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움인 거죠. 임에 대한 그리움인 거고요. 반대로 잠을 잘 수 있어. 그럼 바로 꿈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꿈에서 임을 만날 테니까 마찬가지로 임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래서 잠을 자든 못 자든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넘어갈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신세를 한탄하고 평생을 생각하니 외로운 내 몸이 자손도 없대. 그런가 봐요. 습한 바다에서 병이 든들 구호할 나를 구조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반개에 있는 내 집 실제 진영입니다. 지금 독립문 쪽 얘기할 겁니다. 내 집 비어있는들 누가 지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손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아프다고 한들 얘를 구해줄 사람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얘 집도 지금 얘가 없으니까 비어있을 거 아니야. 거기를 지켜줄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대꾸법, 서리법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걸 지금 신세를 한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사받은 천권의 책이 꽉꽉에 묵혀있대. 자기 집에 있는 고각이겠죠. 이때 천권의 책은 당연히 임에게 하사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사라는 표현은 임금이 신하에게 무언가를 줄 때 쓰는 거니까 이 사람이 신하로서 임금에게 받은 그런 책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만큼 많이 총애를 받은 겁니다. 존벌레 따먹은들 그 누구나서 포세하며 뜰 안에 가득한 꽃을 베어버린들 누가 금할꼬.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유배에 와서 반개에 있는 집에 못 가잖아. 그리고 자손도 없기 때문에 지금 집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책이 다 존벌레를 먹든 누군가 꽃을 베어버린들 이거를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꾸법 서리법 활용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에 죄가 없는 사람 나밖에 또 있을까? 즉 나 말고는 없다. 내가 가장 죄가 없고 누명 쓰고 억울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남들의 모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여기 온 거니까 억울하다라는 감정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문왕이 기산다지를 째 어진 정치를 베푸면 자 주나라 문왕이래요. 역시 고사 인용이죠. 가련한 이내 몸이 반드시 먼저 들 거래요. 그러니까 어진 정치가 진행이 된다면요. 당연히 내가 유배에서 풀려서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즉 나만큼 죄가 없고 결백한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지금 정치가 어질지 않아서 내가 유배에 와 있다라는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 겁니다. 천지간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우리 임금이죠. 아니시면 누굴 다시 의지할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즉 나를 다시 데려와 주기를 바라는 거겠죠. 시운 시대의 운이 불행해서 천리를 떠났대요. 내 신세 외로운 줄 이미 모르실까? 당연히 알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운이 불행했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시대가 좋지 않다. 세모한 시대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어진 정치와 반대되는 말이겠네요. 이번 애가 억지로 유배를 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나의 신세를 알겠죠. 이거 본인의 정체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긴 손을 들고 앉아서 옛 잘못을 헤아렸대요. 자기 옛날 잘못 얘기하는 거니까, 생각하는 거니까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성찰 또는 자성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직하기 본성이요 망령됨도 내 죄래요. 대구법 쓰인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기의 온성은 우직하대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즉 이건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절대 임탓은 하지 않아요. 자,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우직하게 이렇게 얘기한 것도 다 임을 위한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임을 위한 마음에서 충원을 했고 우직하게 살아온 건데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여기에 왔다는 억울함이 있는 거죠.
자, 일월 해와 달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요. 빛나는 거죠. 무조건 임금이죠. 자, 그래서 1월 같은 우리 임금이 거의 아니 굽어볼까, 굽어보지 않을까, 날 봐주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날 살리신 이 은혜를 결초하길 결초보온이죠.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겁니다. 생각하나 광주리의 가을 부채 어느 날 다시 낡고, 그러니까 이미 나를 굽어봐서 날 살려준다면 내가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 것처럼 영원히 은혜를 갚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때? 광주리에 있는 가을 부채 언제 써요? 가을에 부채 쓸 일 없잖아, 그치? 여름에 썼던 부채를 다 쓰고 나면은 광주리에 담아서 치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미 때가 지난, 그래서 철이 지난 부채가 마치 나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나는 어때요 지금? 다시 위로 쓰일 생각이 없다는 거죠. 위로 쓰일 수가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맑은 새벽에 혼자 누워서 백두음을 슬피 읊고 고사인용이죠. 황금을 못 얻음이 장문부를 어휘절이 마찬가지로 다 고사입니다. 그죠? 마름과 연으로 옷을 짓고 부용으로 치마를 지었대요. 자, 부용으로 치마를 지었다. 화자 무조건 여자네. 여성 화자니까요. 삼인국, 총미인국처럼 남성 작가가 여성 화자를 앞세워서 대리인으로서 여성 화자를 앞세워서 임금과 신하 사이의 충절을 남녀 사이의 사랑으로 치환해서 쓰고 있는 글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충신연주지사의 작품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자 안에 두어 놓은들 누구를 위하여 단정할까? 그러니까 잘 보일 사람이 없으니까 단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임과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고향에 돌아갈 꿈입니다. 벽해를 밟아 건너 옥루 높은 곳에 밤마다 임을 모셨다는 거예요. 자, 얘가 그러니까 고향에 들어가는 꿈이라는 거는 이 유배지를 떠나 다시 서울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 뭐가 나오니? 당연히 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옥루라는 건 뭐겠어요? 원래 이제 옥루라고 하면은 옥황상제의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천상계를 가리키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화자는 이 천상계의 선녀였던 거고요. 임은 옥황상제, 천상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완론적 세계관이고요. 적각 모티프가 쓰였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지상으로 떨어진 느낌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옥황상제를 옥황상제와 이별한 선녀라고 보는 게 삼인고 송빈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당후불의 수답이 여향하니 앞에서 귀신을 묻던 가태부 이러한가. 자, 마찬가지로 고사 인용 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요, 고사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고사를 많이 써서 본인의 처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봐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어촌의 먼 닭소리에 긴 잠을 깼대요. 자, 닭 울어가지고 잠에 깼대요. 우리 이거 어디서 봤어요? 우리 이거 당연히 삼위성미에서 본 거죠. 실질적 장애물인 겁니다. 이거 송미인국에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송미인국에서는 간신의 비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실제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유의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볼 테지만 여러분들이 내신을 준비할 때 이 닭소리를 간신의 비유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내신을 준비할 때는 간신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우리 임의 오금, 옥황상제 음성, 임금의 음성이겠죠. 귓가에 완연하고 우리 임의 어루향, 이건 이게 어명 이런 말 있잖아요. 그쵸? 임금의 향로의 향기라는 뜻이에요. 임금 향로 향기가 옷과 소매에 품었대. 그러니까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깨고 나서도 임이 마치 옆에 있는 것 같았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꿈에서는 이미 있었는데 현실은 없다는 것을 더욱 대조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화자의 감정이 더욱 비극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어느 날 이 내 꿈을 진짜로 삼을 건가? 두어라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날마다 바란대. 그래서 언제 내가 이 꿈을 진짜처럼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언제 다시 유배가 끝나고 임금 곁으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어라, 그냥 냅두라는 거죠. 임금께서 생각을 고치기를, 그래서 다시 나를 데려가기를 날마다 바라고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상 이제 송미인곡, 삼위인곡이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편이니까 잘 비교를 하시면 될 거고요. 우리 읽는 동안 구절이 굉장히 유사한 게 많이 보였었죠. 그렇지만 이제 송미인곡, 삼위인곡에서는 아무래도 유배지에 대한 고통 이런 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렇지만 얘는 유배지의 고통이 앞에 거의 되게 전반부에 많이 나와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정리하면서 보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